돈을 많이 나름 벌고 나니까 좋은 점은 다툴 일이 진짜 없어졌다. 그리고 돈에 쫓겨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5층에서 2억까지 끌어올리는데 4개월. 네. 뭐 어떤 것들 하셨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제 소고기집을 제가 이제 망한 가게를 망한 가게를 인수. 네, 한 6년 정도 장사를 하던 사장님이 네. 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네가 좀 인수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고, 무권리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당장 이 사장님이 문을 닫게 되어버리면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가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장을 인수하게 됐죠. 네.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일하는 식구도 그대로, 인테리어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운영하면서 네. 첫 달에 바로 매출이 한 2배 정도 올랐었어요. 예. 뭐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오는 손님들하고 계속 그냥 소통했어요. 예. 그냥 뭐, 아이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지요. 네. 예. 아이고, 좋네. 그래. 어머니 이런 날 밤에 춥고 이랬으면 환절기대가 감기 걸린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 옷 다시게 입고 댕겨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들이 내일 모레 또 밥 먹으러 오는 거라 그냥. 네. 내 보고 싶어서 또는 내랑 얘기하고 싶어서. 밥도 밥이지만 그들은 외로움도 채우는 거죠. 어찌 보면 나이 드신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말 되니까 어떻게 가족들 찾아오니까 8명, 10명이서 고기 구워 먹으러 오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사실 이게 객단가 좋잖아요. 네. 소고기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한 5천만 원 올리는 데는 테이블로 치면 뭐 한 300테이블, 300테이블, 그럼 하루 10테이블씩만 더 와도 매출이 5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2배에서 3배, 4배 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게 있었냐면, 저희가 원래 한우 1등급을 등심을 13,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13,000원 판매를 하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변두리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어디에 있었죠? 가창이라는 곳이에요. 가창. 예. 그래서 가창이라는 곳은 사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창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속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등급 소를 쓰는데 1등급이랑 원뿔이랑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10,000원이 나야 되는데 1등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뿔이랑 한 2-3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2-3천 원 더 비싼 거예요, 원뿔이. 그럼 2-3천 원 더 주고 차라리 난 원뿔 쓸란다.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그럼 나 이벤트를 좀 돌려야겠다. 그냥 1등급 써도 되는데 1등급이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인데 원뿔이 이 가격이라면 더 비싸지만 나는 원뿔을 써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뿔을 어떻게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차량에 홍보물을 붙여서 차량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 차도 저희 자차로 그냥 자가로 그냥 뭐 180만짜리 이런 차, 중고차 다 뗀 차를 사서 이렇게 개조를 한 거거든요. 예, 개조를 해서 이제 뭐 수성못이랑 여기서도 어찌 보면 직관적으로 전달할 내용들 딱 적은 거예요. 100g에 1인분에 얼마? 8,900원이다. 원뿔 한우 등심이. 한우입니다. 유구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팩트만 넣어주면 돼요. 뭐 어떻게? 수성못에서 5분 거리다. 가창이라고 하면 멀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차 타고 오면 금방이다. 네네. 그리고 주차장 많이 넓다. 네. 예, 그리고 놀이방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장점들 어필할 내용들만 넣어주고 주소는 없어요. 주소는 안 적어줘요. 왜요? 어차피 주소 적어갖고 그 주소를 사람들이 외우고 찾아오냐? 안 찾아오거든요. 뭐 어떻게? 그럼 네이버에 검색하겠죠. 그럼 네이버 창에다가 가창 한우식 육식당이라고만 써놓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이 차량의 홍보물을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겠죠. 네. 그럼 거기 주소하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주소랑 전화번호를 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서 자기네들이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브랜드의 기억이 확실히 더 나거든요. 그냥 보고 치운 것보다 네이버에 검색을 자기가 해봤을 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3-4배씩 확 올랐죠. 근데 그때 오르면서도 어떻게 이게 뭐 이제 16년도에 오픈했던 매장이었는데 16년도에 제가 했던 매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출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앞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예, 그때도 객수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뒀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원래 같으면 한 200만 원 이렇게 팔던 매장이 이제 주말에는 막 1,300, 1,400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힘은 들지만 새로운 식구들을 더 충원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인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예,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근데 처음에 인수할 때는 네. 그 소고기 정육 식당인데 네. 거기에서 실제로 부위들이 굉장히 좀 작았는데 네, 그렇죠. 몇 종류 없었는데 이제 또
부위를 늘렸던 거 얘기. 그 얘기를 또 맞아먹었네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이 김 작가 많이 떨립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실내에서 뭔가 우리 정말 지금 거의 뉴스 앵커처럼 네 안녕하세요 SBS 뭐 어디 또는 뭐 어디 공중파 누굽니다 뭐 아나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맞아요. 잘 끌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전에는 이 정육식당인데 시유식당이라고 하면 상차림비를 주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시유식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유식당을 많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고기들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소고기 5인분 주세요 하면 5인분이 아니라 등심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부위나 또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고기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구색의 선택폭을 할 수 있는 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갈비살, 등심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식육식당을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안심이라든지 제비추리 그리고 토시살, 안창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수 부위들까지도 다 놓자라고 얘기했는데 부장님 이제 일하시는 그 전 부장님이 그러면 못 판다고 이거 안 팔리면 고기 다 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안다고. 근데 그 버려야 되는 시작에 그 수고가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꺼내놓지 않으니까 안 사 먹는 거고,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안 사 먹으니까 안 꺼내놓는 거야. 이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고객에게 있어서 우리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부를 닦아놨죠. 많이 버렸습니다. 진짜 한 돈 1,000만 원치 버렸습니다. 예, 그 돈 1,000만 원 중에 뭐 한 5분의 1은 제 뱃속에도 있고요. 많이 먹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한 사이클만 딱 지나버리니까요. 이 집 가면 자 수성못에는 그런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위, 특수부위들 다 팔고 하는 시식당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경쟁력 때문에 우리 이 먼 곳까지 찾아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소고기집은 여기 와야 된다는 거 이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구 전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창한우 시식당이라고. 예. 그렇게 구색의 다양화와 품목의 다양화와 그다음에 가성비 모든 거를 3, 4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맛부터 해서. 그래 버리니까 사실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규모가 성장했죠. 비용을 되게 안 아끼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나 또는 월세라든지 그러니까 고객에게 쓰는 돈은 안 아끼고 마구 풀자이고 그 외적인 거는 항상 너무 짠짠하게 아끼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고 계신 건데 다른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욕심이고 뭐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데 근데 경험해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해야만이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래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저는 직접 그걸 몸소 경험하면서 터득한 거다 보니까 쉽게 얘기 꺼낸다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저도 다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은 해요. 이해는 되고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롱런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의 수익을 극대화로 늘려가면 결국엔 어떻게 수명은 점점 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살 깎아먹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머릿속에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 구조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출 규모와 규모의 성장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내려져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내용이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아닌 매출 규모 또는 규모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이 업무를 한다면 매장을 한다면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대표님은 그 돈을 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좀 비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맞아요. 아끼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계란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결국에는 팔아서 어떻게 제 주머니에 넣게 된다면 닭 20마리 그게 그냥 더 이상 볼륨이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란 10개를 낳은 거를 10개를 팔아서 제가 뭔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또 결국에는 부화시키거나 그걸 또 팔아서 병아리를 사서 병아리를 또 늘려간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빵 100개를 가질래, 뭐 빵 만드는 기계 가질래 했을 때
나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지겠다. 네. 그런 의미를 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대표님은 경제적 자유는 이제 달성하셨죠. 뭐 자산이 얼마인지 얘기한 적이 없지만 아, 예. 경제적 자유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경제적 자유를 네. 뭐 그 기준이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왔다고 생각하나 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제 누려도 될 만큼 네. 이제 생활을 해도 되는데 돈을 떠나서 그냥 저의 삶의 활력소이다 보니까 일이 예,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예, 소위 말하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장 회원권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예, 1년에 뭐 예, 5번 갈까 말까? 그러니까 제가 취미생활이나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일이 더 즐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얻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오셨을 때 그러면 네. 자본주의에서 네.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네. 본인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예, 본인을 가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가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 시작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가 근로소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너무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근데 그 근로소득에서 결국에는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네. 본인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소득으로 못 넘어가겠죠. 왜? 시드가 결국에는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에서 결국에는 매달 지출이나 어떠한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가둬야만이 친구 만나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둬야만이 결국 사업화 자금이 준비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준비가 된 과정에서 사업 소득이 생기고 사업 소득에서도 결국에는 또 본인 통제를 잘해서 결국에는 내 당장의 수익과 내 주머니에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아닌 예, 규모의 성장과 또는 사업의 생명 연장에 포커스를 계속 두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저는 생각했을 때 본인 통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은 결국 끝이 납니다. 언제가 됐든 우리는 그 생명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을 뿐인 거지. 네. 예, 끝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꾸린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근로자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사업 소득자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불로소득 또는 투자소득이라고 예,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소득을 결국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근로를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를 가두고 그 돈을 확보를 하고 이제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를 통제해서 그 사업의 자금에서 투자소득으로 변화가 되어야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뜻은 대표님도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대표님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 부동산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또는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유튜브 강의라든지 좋은 채널들에서 정보도 많이 얻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사든 못 사든 상관없다. 결국 오른다. 뭐 결국 그런 오른다는 거죠.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식 고수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주식은 사실 잘해서 내가 오름폭과 내림폭에 그걸 잘 뭐 파도 타기를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죠. 근데 저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디더라도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사업 소득으로 세금 많이 내고 뭡니까? 결국 사업자 대출이든 뭐가 됐든 대출도 또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내 돈 1,000만 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1억짜리 예,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30%만 올라도 결국 어떻게 300% 수익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네. 원래는 이제 부자이셨던 건가요? 어땠나요? 저요. 재정 상황이.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쟤네 집 돈 많잖아 또는 쟤네 집 가면 먹을 거 많아 뭐 이런 집이었었어요. 예.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 갔을 시점에 이제 집안이 조금 예, 조금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매장이나 식당들에 있어서 업종 변경이 몇 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항상 보면 사람들이 다툼에 있어서는 원인이 보면 항상 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밑단까지 들어가면 대부분 네. 돈이 좀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성격이 좋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하는 걸 배워야 되냐? 그것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된다. 돈 때문에는 최소한 싸우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그제서야 생각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사실 돈 많이 벌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별로 돈에 대한 갈망과 그런 게 크게 없었어요. 집이 여유로웠으니까. 예, 맞죠. 사실 뭐 어머니가 사실 근데 뭐 용돈을 1,000원은 안 주시지만 뭐 10,000원짜리 치킨은 시켜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소중함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로 해야 하는지도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돈의 관념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네. 지금은 다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좀 좋아진 거는 네. 뭐인 것 같으세요? 돈 때문에 싸운 일이 없어졌다는 거. 예,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 좋으세요. 좀 재정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네,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예, 이제 제가 사실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는 아버지하고 이제 뭐 어머니하고 너무 잘 지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하고도 이제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많이 다툰다고 하거든요. 네, 네. 부부들끼리.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다투는 이유가 아무래도 생활비라든지 경제적으로 이제 아기들 뭐 사는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출이 상당히 크잖아요. 보통 아이한테는 또 안 아끼고 싶고. 네, 그런 이제 아내의 마음도 알지만 또 남편의 이제 통장 잔고를 또 보면 그렇죠. 그것도 안 다툴 할 수밖에 수도 없거든요. 없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아기 낳고 나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짜증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나름 벌고 나니까 좋은 점은 네. 다툴 일이 진짜 없어졌다. 그리고 돈에 쫓겨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네. 좀 가난을 좀 벗어나지 못한 분들의 네. 가장 큰 차이라든가 네. 사고방식에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세요? 긍정과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뉠 수 있잖아요. 사실 생각했을 때.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긍정이더라고요. 네,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이제 오너들입니다. 오너들이나 기획자들은 다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기술자들은 다 좀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될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되면 어떻게?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거든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이렇게 고치는 거를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긍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여유로워요. 저처럼 막 말 급하게 하지도 않고 되게 여유로우시고 그리고 그냥 마음도 낙천적이다. 예.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유롭다 보니까 네. 그런 게서 좀 더 좋은 판단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상당히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상당히 낙천적이시고 너무 좋으세요. 그냥 인자하시고. 예. 그럼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경제적 자유 이루고 난 다음에도 나는 힘들 때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경제적 자유 이뤘다고 해서 모두가 행피하다. 모든 순간에 행복한 건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업무를 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저를 좀 스스로 가두는 것 같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니까 금전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저의 행복한 일을 찾아가더라고요.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나도 진짜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싶다. 근데 이 지금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드린 이유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얻었지만 그 혜택은 못 받고 있다. 혜택을 안 누리고 있다. 네. 아니 좀 내리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먹으면 되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은 다 내려놨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에 대한 에너지, 열정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네. 그게 재밌는 그쵸? 거죠. 네, 그게 재밌는 거죠. 삶의 이유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면 또 주변에서도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죠. 주변 지인들이. 네. 그런 경우들이 좀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주변의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제가 돈을 몇 명에게 빌려줬다가 돈이 떼였습니다.
예, 그때 인돈이 대략 이제 한 6억 정도. 6억. 예, 5, 6억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빌려줬던 것도 사실은 이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간절했고, 그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의 도움으로 얘들이 더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에 좋은 취지로 하게 됐던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사업성이 있고, 뭐 또는 뭐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아니면 얘는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 다 빌려줬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돌려받지 못하고 전부 다 터졌죠. 자, 5, 6억 아마 원금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원금, 네, 원금입니다. 몇 명인 거죠? 3명입니다, 3명. 3명. 예. 전체적으로 또 그 외에도 빌려준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는 빌려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간에 있어서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에 거의 뭐, 돈 거래는 아예 그냥 내가 돌려받지 않을 돈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네네. 빌려주진 않는다. 지금은 이제 전혀 이제 안 빌려주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안 빌려주고 있어요. 예,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여기 3명들도 네. 다 제 돈으로 결국엔 뭘 했냐면 노름을 했어요. 에? 노름을? 네, 노름으로 다 돈을 날린 거예요. 사업하러 했고 사업이 뭐 잘 됐고 뭐 이래 하지만 네. 결국엔 다 노름으로 제 돈 원금을 갚지 않고 벌은 돈으로 원금을 갚고 빨리 갚고 자기들도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 이분들과는 당연히 관계는 끊겼겠네요. 한 명은 사실 연락하고 있고요. 네. 예, 한 명은 사실 뭐 소송 중에 있고 한 명은 그냥 예, 뭐 잊어갔고 예. 없는 셈. 예, 근데 돈이 없는 셈. 네, 근데 사실 뭐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는 이유가 스스로를 통제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은 잃어도 결국에는 사람도 잃었지만 네. 거기서 건강까지 잃으면 어떡하냐. 예, 이런 주의로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되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길 때 네. 누가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뭐 그게 작게는 몇 백이든 네. 많게는 몇 천, 네. 뭐 억이든 네.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조언을 제가 드릴게요. 조언을 준다. 자,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됩니다. 예. 우리 좀비 영화 많이 보셨죠? 예. 부산행 많이 보셨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 빌리고 그렇게 사고 치는 친구들 친구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예. 물건을 보고 빌려줘라. 예. 담보물이나 유효가 가능한 기준이 있다면 근저당 후순위라도 잡고 이제 돈을 빌려줘라. 사람은 변하지만 물건은 변하지 않더라. 예. 예. 사람은 변하지만 이제 몇 억을 이제 네. 날리면서 깨달은.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빌려줬던 사람들 다 공증을 썼어요. 네. 그 공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 담보를 잡는 어찌 보면 증서지 않습니까? 그게 인담보잖아요. 어찌 보면 네. 인담보. 근데 인담보는 믿을 게 못 되더라. 결국 물건 담보만 예, 효력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사람과의 돈 거래는 하지 말고 물건과의 돈 거래는 해라. 그렇죠. 은행에서도 뭐 보통 이제 그렇죠. 부동산 네. 담보해서 이제 빌려주고 맞습니다. 하는 경우가 예, 있어서. 맞죠. 근데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최대한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네. 좋다.